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관련된 공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나왔죠. 한 10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영위하고 있는 뭐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앞으로 영위하게 될 CDMO, 더 나아가서 이제 개량 신약 관련된 사업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에도 상당히 좀 적극적입니다. 이게 제약바이오주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은 이제 기존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나온 이슈 한번 보면 10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인데요. 자사주 매입 취득을 이제 결정한 것은 공시 27일 날입니다. 그래서 주가 반영은 오늘 되는 거고, 취득 주식 수는 54만 6,747주입니다. 취득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5년 3월 28일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 3월 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는 하방 경직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닙니다만 주가가 빠지지 않게 밑에서 받치는 요인은 됩니다.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죠. 그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이제 시장가로 막 현재가로 이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제 거는 형태로 조금씩 물량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받는 형태로 가는 게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으면 물론 이제 규모나 기간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의미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주가를 밑에서 받쳐주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 요인이기보다는 주가가 좀 안 빠지게 막아주는, 덜 빠지게 막아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은 올해 들어서 이제 6번째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때 간단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보시면 코스피 상장자 자사주 매입 순위를 볼 때 22년, 23년, 24년까지 3년 동안요, 자사주 매입 순위가 2위입니다. 메리츠가 1위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에요. 그리고 KB, 신한, 기아, KTNG 등등등입니다. 현대차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죠? 자사주 매입 순위가 2위고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도 중요하죠. 한 주당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니까요. 자사주 소각 부분에 있어서는 2024년에 5위입니다.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포스코 다음에 셀트리온이에요. 네이버나 기아보다도 높아요. KB보다도 높아요. 네, 그만큼 자사주 매입과 소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말로만 주주 환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신사업 관련해서는 기대 요인이 더 크죠. 셀트리온이 이제 2002년 아시아 최초로 CDMO 사업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BMS, 산업피 등을 비롯한 고객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왜냐면 셀트리온은 그냥 바이오시밀러 업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 약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집중했지만 꾸준히 고객사의 CDMO 서비스 요청이 있어왔고, CDMO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죠. CDMO 요청이 있어왔고, 생물보안법 입법화 이슈로 대내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점에 착안하여 셀트리온 CDMO 사업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DMO 부분에 대한 성과가 이제 나올 것으로 미래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TSMC와 비슷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만들어주는 건데, 제약바이오라는 게 이제 인체에 직접적으로 투여되거나 아니면 먹는 용이잖아요. 경구용이거나.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빡셉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따지면 차량용 반도체랑 비슷해요. 차량용 반도체는 그 안정성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요. 왜? 차량용 반도체 하나가 잘못되면 바로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합니다. 이 CDMO 관련된 검증 기준도 빡빡합니다. 왜? 약을 잘못 만들어서 그 약이 잘못 처방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CDMO라든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줄 때 관련사에 대한 그 검증이나 규제도 빡빡해요. 그래서 이 CDMO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몇 개 없는 대형 CDMO사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셀트리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건 요거예요. 바이오 베터인데 바이오 베터는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미 허가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효능, 안전성, 편의성과 같은 기능을 개선해서 만든 말 그대로 뭐다? 네, 개량 신약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바이오 베터입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랑 차이를 한번 볼게요.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복제 약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본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오 베터는 치료 효능 향상 등 오리지널 약보다 개선된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따라서 만든 거고요. 바이오 베터는 오리지널 약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네. 딱 봤을 때 어때요? 이게 뭔가 좀 더 우월해 보이지 않나요? 네. 기존의 약을 더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능을 향상시킬 때 뭐가 좋냐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아예 다른 약으로 평가를 해줘요. 자, 그 말은 뭐냐? 요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있나? 없어요. 왜 없죠? 오리지널 의약품을 따라한 거기 때문에 특허가 없어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비교하면 좀 잘못되겠는데 짝퉁에는 특허를 안 주잖아요. 그죠? 짝퉁은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는 특허가 없습니다. 짝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이오시밀러 기술도 상당히 이제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없어요. 근데 바이오베터는 특허를 인정해 줍니다.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을 기반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그 업그레이드 시킨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해서 하나의 다른 약으로 평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시를 보면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된 다음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특허가 뭐 5년이면 5년 뒤에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 있으니까 5년간은 그 약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 베터는 오리지널 특허 만료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A라는 이제 바이오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다라고 볼 때 그게 나온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바이오 베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오리지널 약이 아니라 다른 약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특허도 인정되고 특허 만료나 이런 부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바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베터의 이 산업적 가치는 엄청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2030년 정도에 이제 바이오 베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 팜이데일리를 비롯한 제약 관련된 언론들의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또 뭐라고요? 네, 셀트리온이 또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기존 바이오시밀러에 더해서 이제 CDMO 그리고 바이오 베터 시장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고 셀트리온은 이게 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오랜 업력의 바이오시밀러와 CDMO 기술을 좀 확보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파이프라인이 풍부하다는 건 뭐예요? 후에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넘어서 뭐 FDA 통과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약물 후보군 자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파이프라인의 크기로 유명한 기업 두 가지를 제가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도 역시 뒤지지 않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이슈로 오늘 4% 상승인데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전고점은 20만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1차적인 목표가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눌림이 있었는데 눌림 이후에 재반등이니까 이 19만원대 매물을 뭐 한 번에 돌파하지는 못하겠지만 내년 초 정도에는 돌파 시도가 있을 거고 요게 돌파되면 20만원까지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제약바이오주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전의 고점들을 다 트라이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20만원을 돌파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20만원 돌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1월 초 19만원 돌파 그 다음에 20만원. 1차 목표. 네, 20만원 돌파 시 그 다음에 20만원 초중반까지 목표가를 좀 높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CDMO와 바이오 베타 부분의 모멘텀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고 주주 환원도 아마 2025년에도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충분히 손가락이 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